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영상을 제작했냐면 주변에 사업에 큰 기대를 안고 투자를 했다가 문을 닫는 가게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밥을 먹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사장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너는 장사해봤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냐? 뭐 이런 무릎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영상을 감히 제가 제작할 수 없겠죠. 그만큼 사업이라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든 거니까요. 다만 대학교 다닐 때 창업 경영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들었냐면 노트북을 들고 가서 교수님이 하시는 농담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석박사를 한 창업 전문가의 견해가 아닌 최진석이라는 한 이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장사 잘하는 방법,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당에 대해 국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밥을 거의 다 사 먹거든요. 네. 자, 그럼 장사 잘하는 법. 첫 번째, 빠밤.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한 찜닭 체인점이 생겼다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의 마니아인데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대학 시절에 점심때는 출근 도장을 찍듯이 했어요. 사장님이 가게에 제 사인을 걸어 두시고 제 시를 전시해 놓으실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메이커를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 동네에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개업 날짜를 기다립니다. 디데이 며칠, 디데이 며칠, 디데이 며칠, 이제 곧 개업하겠네? 그런데 가보니까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같은 프랜차이즈의 찜닭인데 맛이 왜 이렇게 다르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달 뒤에 다시 가봤는데 여전히 맛이 너무 다른 맛이 났어요. 특히 단맛이 강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사장님, 저 닭의 단맛이 너무 강한데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아 그래요? 우리는 설탕을 안 넣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본부에 가서 요리하는 법을 배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는 동네에 있는 그 찜닭집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점포세라는 큰 글씨만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나가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버티지 못한 거죠. 이때 제가 느낀 것은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맛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해요. 때론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김밥집에서 맛없으면 주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맛있으면 널리 알려주세요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맛없으면 SNS에 널리 알려주세요 라는 멘트가 더 자신감 있고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맛없다고 올리면 그 블로그에 찾아가서 고객님의 의견을 받아 이런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다시 찾아오시면 음료수를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이 홍보 전략상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고객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했다고 포스팅을 하고요. 생각보다 고객이 자신의 식당에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되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괜히 식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아닌가?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이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시 찾지 않는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고객이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만약 충분히 좋은 이야기일 때는 거기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지 고객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장사 잘하는 법 두 번째, 빠밤. 소비자들의 수요를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문을 닫은 돼지갈비집이 있었습니다. 홍보도 참 잘 되었고 매장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인분에 8,000원이에요. 가까운 곳에 소고기를 1인분에 9,000원에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식당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한 곳의 사람들이 깔끔한 분위기를 선호하느냐 혹은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느냐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분에 이렇게 4만원이 넘는 전복 가게가 한 동네에 들어섰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그렇게 비싼 전복을 사 먹을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 돈으로 돼지고기 5인분을 사 먹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런 비싼 외식을 할 경우에는 되게 멀리까지 나가서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횡하니까 버티다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로 치면 수성구 드랑길에 있는 음식점보다 맛이 뛰어나서 굳이 그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야 평범한 소비 성향을 지닌 동네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당 4만원이 넘는 음식은 차로 30분 이상 거리는 충분히 가서 사 먹으니까요. 다른 예로 컵밥집도 있습니다. 마치 컵 떡볶이처럼 컵에다가 밥을 넣어서 파는 건데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나 대학가에서 인기가 있죠.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컵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지가 않고 오히려 앉아서 느긋하게 밥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게 분위기인데 컵밥집이 생겼다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수 조사를 통해서 소비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게 생기면 어떨 것 같은지 캔커피라도 이렇게 주면서 한번 물어라도 보세요. 냉정하게 이야기해달라고요. 물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다양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세대층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빠밤! 내가 창업자로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가령 퇴직금으로 야 요즘 어떤 식당 하면 잘 된다더라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평소에 밥솥으로 밥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막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맛있다고 하고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그나마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베스킨라빈스나 나뚜루 같이 요리 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직원이 일을 계속 그만두고 나간다거나 하면 차라리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 위임하는 게 낫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와 경영자는 구분해서 판단하고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할 때는 나의 기술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잘 관찰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를 예로 들면 직업이 현재 특강 강사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특강한 적도 있고 삼성에서 특강한 적도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토론화술 및 리더십 특강을 하는 전속 강사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 있게 스피치 학원을 차릴 수는 있어도 만약 옷가게를 차리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저는 패션 감각이 몹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파크랜드에서 10년째 정장만 입고 다닙니다. 물론 저는 파크랜드를 만족하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패션 감각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뭐 노란색, 빨간색 후드티나 셔츠, 청바지 뭐 이런 것도 잘 입고 다니는데 저는 10년째 한결같이 이 파크랜드만을 입고 다니거든요. 똑같은 옷을 3벌 사놓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찍은 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요. 제가 갑자기 돈이 있다고 옷가게를 창업한다면 이제 이런 경우 창업에 성공하기가 몹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창업할 때에는 나의 기술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요리를 잘해야 식당 창업에 성공한다 이런 명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재능과 거리가 있는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사 잘하는 법 4번째 빠밤 홍보입니다. 홍보. 간혹 정말 음식이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조금 손실을 입더라도 이벤트도 하고 블로거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단이나 광고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단이나 광고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이런 가게가 여기 생겼다라는 것만 인지가 되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찾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런데 음식 맛이 별로인데 홍보를 하다가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피자집에서 2만원 하는 피자를 단 이틀간만 3,000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몇 시간 줄을 서서 그 피자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이게 2만원이나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트에 가서도 이거 새로 나왔네,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식 한번 해보고 확실히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질인 음식의 맛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홍보가 안 된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소문이 나고 시간차를 두고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주 안 보이는 구석에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점이지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홍보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실력만 너무 믿고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장사 잘하는 법 5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우리 식당이 다른 동종업계의 어떤 식당과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가령 어떤 라면집에는 냄비를 2개 놓고 끓이다가 한쪽 냄비에 라면을 담그고 잠시 뒤 면을 건져서 다른 냄비에 담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고객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 교수님께서 다녀왔다고 하던데 안 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시절 수업 중 들은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호떡을 먹으면 호떡 이렇게 주문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부산에 줄을 서서 먹는 한 호떡 전문점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런 게 덜하고 맛있대요.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차별화 전략이 고객을 부릅니다. 그럼 빨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차별화 전략으로 옆 가게에 있는 고객을 우리 가게로 이렇게 다 쭉 빨아당기는 겁니다. 실제로 한 초밥집이 있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저도 이렇게 자주 가곤 했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바로 옆에 동종업계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초밥집은 한 개당 얼마라는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평소에 가던 초밥집은 기본 1만원 이상은 써야지 먹을 수 있는데 이 초밥집은 1,700원짜리 초밥을 3개만 먹고 가도 되니까 빨대 효과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고객이 쭉쭉 빨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교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누군지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그 교수님이 난처해지실 것 같아요. 창업 경영학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유는 전화 연락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입니다. 이 영상은 그때 그 수업을 들었던 것을 토대로 제 사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모두 현금 흑자 흐름을 유지해서 사업이 아주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석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